이번 시간에는 블랙 컨슈머를 CS가 아닌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객이라고 다 같은 고객은 아니죠. 그죠? 블랙 컨슈머하고 우리가 흔히 클레이머 또는 컴플레인 하시는 고객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클레임이라던가 컴플레인은 회사에서 약속한 어떤 규정이라던가 절차 또는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대 수준을 못 미쳤을 때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의 관점이기도 하고 불만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목적,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서비스만 제공해주면 된다.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어떤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블랙 컨슈머는 뭐죠? 그냥 기승전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직원이 불친절하네 또는 뭐 서비스가 엉망이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선량한 고객과 블랙 컨슈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죠? 네, CS가 아닌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논리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들의 어떤 수법이 갈수록 진화를 거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음식물에 뭐 들어갔는데 뭐 그거 뭐 중국집 찾아다니면서 뭐 돈 뜯어내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게 1차원적이라고 하면 요즘엔 뭐죠? 고단수들 되게 많죠. 수법들이 다양해지죠. 그러니까 고객 채널들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댓글 테러라던가 또는 악성 리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보상을 뜯어내거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것 때문에 뭐 자살하는 어떤 사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수법이 그러니까 그 블랙 컨슈머의 수법들이 진화를 거듭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그 대응을 단순히 CS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블랙 컨슈머의 어떤 행동이라던가 행위 등이 기업의 어떤 이미지라던가 생산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별도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요즘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형태로든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블랙 컨슈머는 단순히 CS가 아니라 위험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네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MZ세대들이 직장에 유입이 되잖아요. 뭐 이제 거의 요즘에 MZ세대들로만 본다고 하면 거의 한 60, 70%? 뭐 한 70% 이상이 이제 뭐 MZ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고객 응대하는데 불만이 있으면 보통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어떤 범위 내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뭐냐면 지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질 않아요. 자기가 어떤 부당한 어떤 요구를 회사에서 하거나 또는 지침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협박을 한다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또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참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회사가 날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통은 직접 지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안 내놓은 경우에 직접 뭐 지방고용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직접 이렇게 진정을 해서 회사에 가끔가다 이렇게 뭐 실사를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는데 이런 위험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명확한 어떤 지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그냥 CS적으로 친절하고 뭐 정확하게 서비스해라 또는 참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각각 유형별로 어떠한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대응 지침, 응대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MZ세대들이 조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객들 중에서도 MZ세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생각, 사고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CS가 아니라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통도구가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 SNS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예전에 고객들하고 접촉을 한다고 하면 직접 대면을 하거나 기껏 해봤자 그렇죠. 전화를 통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챗봇이라던가 뭐 또는
흔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뭐 SNS라던가 또는 뭐 우리가 뭐 라이브 챗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시판이라던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소통 도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물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뭐 1대1 게시판 해가지고 이렇게 커브 개념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뭐 단톡방이라던가 또는 요즘에 이제 보통 구매의 끝은 예전에는 그냥 고객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에는 구매의 끝은 결국엔 리뷰라고 하는 어떤 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라던가 서비스를 경험했으면 그걸 반드시 공유를 하더라. 그 공유를 통해서 이게 자칫 공유라는 건 되게 좋은 어떤 부분들인데 이것 등이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불리한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당하게 있는 팩트를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것 등이 보상을 뜯어내기 위해서 자의적이라거나 또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거짓말 또는 거짓된 정보를 올려놓을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어떤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소통도가 확산한 어떤 이런 시점에서는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는 단순히 CS가 아니라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보호 중심의 어떤 정부 정책들이 갈수록 좀 확산이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요즘 고객들이 워낙 이제 똑똑해졌어요. 그런데 진짜 자기 어떤 권리를 위해서 뭐 이런 정부의 어떤 다양한 정책이라던가 또는 어떤 뭐 법률을 찾아보는 건 괜찮은데 이를 악용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전 블랙 컨슈머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블랙 컨슈머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죠?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말 그대로 보상을 뜯어내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정부 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것 등을 뭐 이렇게 소비자원이라던가 또는 뭐 신문고라던가 그러니까 그 정부 기관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만 민원이 뭐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그거를 직접 뭐 소비자원이라던가 또는 뭐 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식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영업 정지를 시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할 때도 여전히 결과는 뭐냐면 기업보다는 고객 입장의 편에 서서 이렇게 판결을 내는 경우도 되게 많은 어떤 부분들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어쨌든 이런 그 정부의 어떤 기조라던가 정책 등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런 그 시류에 편승해서 블랙 컨슈머들이 더 날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블랙 컨슈머는 단순히 CS가 아니라 위험관리,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블랙 컨슈머를 CS가 아니라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응해야 되는지